반갑습니다. 저 박영선입니다. 네, 제주도가 고향이고요. 떠난 지는 여기서 자란 기간보다 훨씬 더 많지만 그래도 주말에 와서 남동생 결혼식 치르고 온 김에 강의까지 첫 무대를 하고 가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모기들도 반겨가지고 얼굴 10군데 정도를 뜯어먹더라고요. 표시가 나게 화장으로 가렸긴 했는데 참 늘 언제 와도 반갑고 감사하고 좋은 곳이고요. 여기서 뵙게 되고 또 오늘 더욱더 좀 설레이고 그런 건 고향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듣고자 하는 분들이 자의적으로 오셔서 앉아서 들을 길을 열고서 듣는 분들한테서 말씀드리는 건 너무나 설레이기도 하고 어쩌면 되게 쉬운 길이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드리는 이 아이템이 글리코가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미 접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미 아는 분, 겪어보신 분들은 좀 리뷰하는 마음으로 또 처음 오신 분들은 귀를 쫑긋해서 제가 귀에 콕콕 박히도록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요. 한번 귀 기울여서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글리코와 당입니다. 당이라는 자체도 되게 생소하실 수 있고요. 글리코는 그리스어로 달다라는 뜻이거든요. 당 영양소, 탄수화물 영양소예요. 영양소들 많이 아시죠? 영양식품들도 너무나 많고 건강을 위해서 드시기도 할 텐데 탄수화물이 영양소로 돼 있대요. 저도 처음에 듣고서 무슨 영양소 중에 탄수화물 그걸 먹어야 돼? 그걸 영양소로 나와 있고 또 그게 너무나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알기까지는 되게 의아했어요. 또 의료인이 아닌 분한테 처음엔 드렸기도 했고 저는 병원에서 원장님 통해서 이걸 좀 어떤 업무의 연장선으로 강연을 받고 시작을 했어요. 공부를 하게 했고 병원에서 상담하게 하고 한 일로 시작을 했는데 그동안 안병동이라든가 뭐 내과 중환자실 이런 데서 주로 근무를 했었는데 거기서 해결되지 못하고 의료의 어떤 현대 의료로도 해결 못하고 너무나 한계에 부딪혀 있는 환자들을 많이 봐오면서 느꼈던 부분을 이 영양소 우리가 너무나 터부시하고 의료로만 관심을 가졌고 약으로만 치료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영양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때부터 공부를 하게 됐고요. 지금 건강을 되게 나누기도 하고 전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글리코, 클린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아시려 그러면 우리 인체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 몸은 세포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도 아셨나요? 어떤 분이 세포로 되어 있대 그래? 이러고 눈을 크게 떴던 분도 계세요. 눈에 세포가 보이나요?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습니다. 현미경으로 봐야지만 보여요. 근데 아주 큰 세포는 뭐 0.5 샤프 펜으로 하나 탁 아주 깨끗한 종이에 찍으면 보이는 세포도 있어요. 거대 세포. 여자들이 가지고 있죠. 난자세포라고 하는 건 그만큼 크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게 선생님들이 보시기에 왼편에 그 세포의 그림으로 우리가 늘 봐왔어요. 세포들을 막 공부를 하고 세포 내 소기관이라든가 이런 역할들을 배우고 할 때 생물 시간에 한 번씩 보셨을 겁니다. 근데 가운데 있는 세포의 모습을 오늘은 좀 주시를 하셔야 되세요. 그러니까 똑같은 세포예요. 그러니까 원시 시대부터 지금까지 우리 몸은 세포로 되어 있지만 그 세포가 변화된 건 아니고요. 과학이 발달하니까 그 세포를 들여다보는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을 한 거죠. 그래서 80년대 이후부터는 전자현미경이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그 전에 5,000배율의 확대 광학현미경으로 봤던 거에 비해서 25만 배 이상을 확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축구공 하나를요 지구만큼 크게 확대해서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정밀하고 면밀하게 보일까요? 그죠? 그래서 봤더니 세포 내의 소기관도 상당히 정밀하게 보입니다. 근데 세포 표면에 아주 특이할 만한 게 세포 표면에 무슨 밤송이도 아닌 것이 뾰족뾰족 막 있어요. 의료인들은 배웠어요. 저게 생화학 시간이라든가 이럴 때 저런 게 실리아라라고 해서 배웠기는 했어요. 근데 더듬어 보니까 배웠는데 그때는 그게 그 중요성을 많이 인지를 못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보시기에 맨 오른쪽에 보시면 흩날리는 그런 포슬포슬한 게 보이죠. 세포 표면 전체를 덮고 있습니다. 우리 인체는 30조 개가 넘는 세포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포 하나당 1원이라 쳐도 우리 몸 얼마예요? 30조예요. 너무나 거대한 자산은 이미 내 몸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데 맨 왼쪽에 세포의 촉수는요. 세포 한 개당 10만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세포 하나하나의 덜이 각각의 기능을 하면서 우리 인체에 꼭 있어야 되기도 하고요. 내 건강을 위해서 내 몸에 내 인체의 생명 활동을 하기 위해 너무나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다 보니까 지금 글리코 영양소가 건너 우리나라 온 지 거의 30년이 돼 가는데 우리한테까지 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촉수, 글리코 영양소로 이루어진
선모라고 하는 걸 지금은 당사슬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로 명명을 하겠지만 너무나 중요하고 다양하게 연구하다 보니까 이름을 상당히 여러 개로 불리거든요. 그게 하나입니다. 천모, 촉수, 안테나, 당사슬, 세포털 심지어는 쉽게 그렇게까지 설명을 하는데 당사슬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 기능에 좀 집중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세포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같은 세포들로 이루어진 걸 조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조직 검사 같은 걸 하잖아요. 어딘가 이상하다 그러면 세포 하나를 떼낼 수는 없어요. 자궁 조직, 간 조직 떼내서 그 세포의 변형 유무,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게 조직 검사인 거죠. 그죠? 제일 최종에 하기도 하죠. 근데 그런 조직으로 이루어진 게 기관이에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장기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각각의 장기들은 같은 세포끼리로만 구성이 되어 있지 다른 장기가 이동해서 왔을 땐 절대 그 자리에서 살지도 못하고 기능을 못하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죠. 어쩔 때예요? 전이 된다라고 하죠. 어머, 난 여기 암이었는데 여기도 전이가 됐대. 뭐예요? 그런 같은 세포끼리만 모여 살아서 기능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아주 비정상적인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 걸 암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먹은 음식이 내 몸을 이룬다라고 하는 데는 동의하세요? 내가 뭔가 구조적으로 기능적으로 최소 단위인 세포들이 제대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약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그 세포를 구조적으로 기능적으로 하게끔 하는 영양소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그 영양이 제대로 공급이 되고 균형 있게 공급이 되고 제대로 흡수가 돼야 돼요. 먹기만 했다고 들어오는 건 또 아니거든요. 흡수가 되고 그게 세포 수준에서 전달이 돼서 그 기능을 원활하게 할 때 내 인체가 건강한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이 곧 나를 만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그 명제처럼 우리는 진리로 받아들이면서 알고 있고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말로 제가 글리코를 오늘은 설명을 드리는데 그림도 보시면서 소통이 되는 거죠. 알아듣네. 그런가? 이제 알았지만 아니면 알고 있었지만 대단하네라고 하면서 끄덕거리고 아시는데요. 이런 언어의 소통처럼 우리 몸은요 끊임없는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내 몸 안에서 내가 의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몸이 알아서 해주고 있어요. 느껴지세요? 몸 안에서 세포들이 서로 대화를 하고 있어요. 아까 세포가 30조가 넘는다 그랬잖아요. 그 세포들이 지금 무수하게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만약 언어라면 얼마나 시끄러울까요? 그리고 내가 의지적으로 통제를 한다면 그게 가능이나 할까? 그죠? 너무 신비한 우리 몸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세포들은요 서로 정보 교환, 신호 전달이 안 되면요 생명 활동을 한시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소통을 안 하면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건데 그 핵심에 뭐가 있는지를 오늘 강의가 끝나면 그렇구나 어디 가서 설명할 때 흥분되고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차츰 이제 알려드릴 거니까요. 그래서 세포들이 정보 교환을 통해서 인체가 성장도 하고요. 기능도 완전하게 하고요. 또 여러 가지 물질들을 만들면서 이렇게 대화를 해내게 됩니다. 그래서 세포가 다른 세포를 건드리는 걸로 대화가 되기도 하지만 물질을 만드는 걸로도 대화를 하게 되는데 신호 전달 물질 우리 몸에 서로 대화를 하기 위한 신호 전달 물질이 우리 인간에서 얘기를 마치면 언어와 마치 언어와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세포가 정보 전달하는 거 그게 원활하게 돼야 건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4가지 방식으로 소통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신경을 통해서요. 내가 컨트롤 타워라 하잖아요. 신경을 통해서 근육이라든가 골격이라든가 이런 운동들을 다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호르몬을 통해서 명령서를요 표적기관마다 혈액을 타고 호르몬은 흐르지만 모든 세포가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걸 받아들이는 표적 장치가 있어야지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호르몬을 통해서도 우리의 몸의 신체 활동을 원활하게 만드는 걸 하고요. 세 번째는 세포끼리 부비고 대화를 해요. 아까 촉수가 있었잖아요. 아주 흩날리는 거. 그걸 서로 부비고 대화를 하는 게 세 번째고요. 네 번째는 어떤 균이 들어왔어요. 국소적인 염증이 있고 반응을 해야 되고 이렇다 그러면 거기에 국소 분비 물질들을 주변에 보내서 그걸 통해서 소통을 하는 거예요. 이 전체 소통을 할 때 세포들은 우리처럼 보거나 아니면 냄새도 맡고 아니면 만져보기도 하고 이런 걸 통하지 않고도 어떻게 할까 궁금하시잖아요. 그 핵심에 바로 당사슬이라고 하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게 거기에 엄청나게 핵심적으로 관여하고 있다라는 걸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3대 과학 저널의 하나죠. 그러니까 네이처지라고 하는 잡지입니다. 과학 저널인데요. 늘 보는 잡지는 아니에요. 곁에 두고 보는 뭐 패션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니다 보니까 의료 전문가들도 잘 안 보기도 하세요. 물론 찾아보는 분들 당연히 계시겠지만 두 번의 생리화학 노벨 생리화학상을 받은 후에요. 95년도에 네이처지의 커버 스토리로 실렸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촉수 흩날리는 게 이런 털 하나하나 들이거든요. 이게 10만 개가 있습니다. 10만 개가 있다라는 얘기는 각각의 기능이 하나예요. 근데 그게 정형화된 채로 그대로 고정된 게 아니라 계속 우리 몸에 변화가 일어날 때마다 필요한 수용체들을 촉수들을 만들어내는 걸로 그 역할을 합니다. 바이러스가 계속 들어오는 상황이라면 그걸 인지하고 처리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그때마다 바로바로 재료가 필요해요. 근데 늘 공급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 기능이 삐걱삐걱 되겠죠. 그래서 독소인지 바이러스인지 또 세균인지를 이렇게 촉수로 인지를 하는 거예요. 떠듬떠듬. 아까 소통한다 그랬는데 그걸 알아보는 손도 저런 촉수인데요. 그렇게 알아보고 만약 들어오지 말아야 될 거, 우리 몸에 있는 분자 구조가 아닌 게 있다. 그러면 못 들어오게 딱 막는 역할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전신을 정찰하고 다니는 면역세포들 있죠. 백혈구들이 붙들려 있으면 들어오지 못하고 갇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잡아먹어요. 그리고 내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 호르몬이거나 이랬을 때 혈액을 타고 흘러가요. 혈액으로 호르몬을 방출해주기 때문에 그러다가 표적기관에 가면 그 호르몬이 딱 흡착을 하고 명령서를 전달을 세포한테 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 세포의 기능을 발휘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것 또한 세포의 촉수가 그 수용체 역할을 온전하게 할 때 그 기능이 올바르게 되는 거고요. 이런 통신을 통해서 우리 인체가 보호되고 또 원래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당사슬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네이처지에 실렸다는 말씀이고요. 내 몸의 세포들은요, 지금도 삶과 죽음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평화롭게 앉아서 여기 듣고 계시지만 내 몸 안에서는 세포들이 죽고 태어나고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보지 않았으니까 모르시겠죠? 죽은 세포들은 본 적도 있으실 텐데요. 삶과 죽음을 반복하는데 하루에 죽는 세포가요 1,500억 개예요. 1,500억 개예요. 근데 1,500억 개 정도 평균입니다. 그게 살아나요. 재생이 돼요. 근데 죽지 않고 계속 재생만 되면 몸뚱아리가 얼마나 커지겠어요. 그죠? 근데 죽은 세포만큼 그 기능을 대체할 세포들을 다시 만들어내야 되죠. 그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영양소가 당연히 필요하죠. 세포의 재료가 필요한데 균형 잡히게 먹어야 됩니다. 물론. 근데 거기에 제일 핵심, 넌 죽어. 너는 계속 치료돼야 될 정도 수준이니까 복구하고 살릴게. 아니면 너는 복구 수준을 벗어났어. 죽어라고 해서 계속 명령 때리는 게요. 자살 유전자를 가지고도 있고 그거 지휘를 하는 게 당사슬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내 몸에 어디에 신체 기관 중에 어디에 문제가 있나, 어디에 질병이 있고 기능에 문제가 있나라고 봤을 때 다 삶의 주기가 달라요. 백혈구들은 보통 한 7일 정도를 생명 주기로 보고요. 췌장세포는 1년이면 재생 주기입니다. 우리 피부 각화 주기를 며칠이라 그래요? 28일, 이건 아주 이팔청춘 젊을 때죠. 나이 들면 점점 더 길어지기는 하겠지만 평균으로 봤을 땐 그런데 그 기간이 지났을 때 재생이 된다라고 본다면 내 몸의 신체에 어디에 문제가 있다. 그걸 회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글리코를 먹으면서 회복을 기대할 때라면 회복 시간도 각각 다르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세포 손상이 된다라고 하는 거, 염증에서부터 우리 몸의 모든 질환이 시작이다라고 좀 다른 데서도 그렇고 워낙 언론에서 건강 공부를 많이 시켜가지고요 상식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염증은 모든 질환의 시작이다라고 보면 되는데 그 염증이 계속 진행이 되면 세포들이 굳어져 가지고 일을 못하는 경변의 상태, 경화된다, 간경화, 무슨 경화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상태가 되고요. 그러면 기능을 못하는 세포들인 거거든요. 위축이 되기도 하고 우리 피부에 상처가 나면 흉살이 남기도 하고 굳은 살이 배기기도 하는데 몸 안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겉에 막 켈로이드 피부가 있던 분들 귀걸이하면 막 튀어나오기도 하고 상처가 났으면 관절이나 뭐 가슴 쪽에 덧나서 이렇게 튀어나오는 이런 특성을 가진 분들은요 몸 안에도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면역의 잘못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서 케어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병원에서 그런 사례들을 많이 보게 돼서요. 우리 인체를 구성하는 세포들은 상당히 종류가 많습니다. 200여 가지가 넘거든요. 근데 모양도 다 달라요.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정자세포, 난자세포, 간세포, 신경세포 모양들이 다 제각각인데 모양이 다른 만큼 기능들 또한 다 다릅니다. 근데 이런 세포들이 다양한 촉수들을 가지고 있어요. 직접 보여드리니까 신기하지 않으세요? 전자현미경으로 관찰을 한 거거든요. 면역이다라고 하는 거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면역을 키워야 돼. 또 찬바람 불고 이제 동절기가 되면서 독감 백신도 맞으셨을 테고 이제 코로나도 4차, 5차로 안 넘어가죠. 5차라고 안 하고 아마 계절 독감처럼 매년 놓으려고 동절기 추가 접종이란 말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제 놓게 될 텐데 그런 걸 놓는 이유들이 내 몸의 면역을 조금이라도 높여서 어떤 질병으로부터 방어를 하고 나를 보호하기 위함인데요. 면역이다라고 하는 건 나와 남을 구분하는 능력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아와 피아를 구분하는 능력. 뭘로 구분을 할까? 내 몸에 원래 존재해야 되고 내 세포들은 인지를 하고 공격하지 않고 또 외부에서 들어왔거나 내 몸에서 끊임없이 만드는 암세포라든가 이런 것들을 찾아서 공격할 수 있는 거. 그걸 알아보는 눈이 제일 우선시 돼야 되거든요. 나랑 남을 구분하는 그 능력이 면역이다라고 보면 되는데 그 면역의 핵심이 그걸 뭐 알아보는 눈이 뭘까라고 봤을 땐 당사슬이다라고 생각하면 아주 진리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아까 황반변성 얘기 전 시간에 했습니다. 그분의 사례는 아니고 다른 분의 그 같은 연령대의 다른 남성분의 사진인데요. 황반변성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보는 이런 눈으로 본다라고 하는 건 눈의 능력뿐만이 아니라 뇌에도 같이 연결이 되는 거지만 상이 맺혀서 망막이라고 하는데 상이 맺혀서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망막의 제일 중심에는 황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노화 때문에도 그렇고 뭐 당뇨성 변변으로도 많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인구가 그러니까 그 고령화로 넘어가면서 연세가 많아져서도 그런 부분인데요. 황반의 변성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병원에서 저걸 확실하게 치료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근데 아까 그 미국에서 오셨다는 분도 황반 변성이 심해서 중심 시력을 잃거든요. 가운데 중심 시력을 잃으면 주변만 보여요. 그리고 나중에 실명의 위기까지도 오게 되는 건데 저게 회복이 된 거예요. 클린을 하고 나서요. 너무나 놀라워서 이분도 자제분이 의사분이신데 뱃살이 많고 이러니까 혈압이라든가 어떤 대사성 질환을 회복하기 위해서 클린을 했는데 저게 좋아진 거예요. 기대를 안 하고 한 거였거든요. 그리고 이분은요 제 사례이기도 해요. 이분은 그 건설사 사장님이신데 회장님이신데 몇 년 전에 글리코를 설명을 드렸다가 본인은 건강 케어를 잘하고 막 택견 뭐 이런 것도 하고요. 궁도 국궁도 하시고 이러시면서 너무 본인이 운동을 잘하고 그러니까 그 운동으로 다 케어가 건강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이세요. 근데 막 브리핑을 했었어서 그때는 자긴 필요 없다라고 했는데 작년이었죠. 이렇게 위가 막 뚫리기 직전까지 와가지고요. 너무 아프니까 박 선생 지난번에 얘기한 그거 나한테도 해당이 될까 이래요. 그래서 병원을 모시고 가서 했더니 위벽이 다 깔혀가지고요. 저걸 조직을 뜯어냈지만 다 죽은 조직이어가지고 이렇게 암이나 이런 게 나오진 않았어요. 그 닥터분은 이게 암이라 하더라도 조직 검사상 안 나왔기가 쉽다. 근데 이 병원문을 나서다가 뻥 뚫려가지고 뭐 이렇게 위궤양이 터져서 파열이 돼서 그냥 돌아가셔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이다라고 하니까 겁을 잔뜩 먹고 클린을 했어요. 불과 얼마 만이에요? 이거는 4.5cm였거든요. 지름이. 저건 좀 확대했지만 1cm가 안 돼요. 그리고 여기서 한 달 후에 완전히 복구가 돼서 깨끗해지셨는데 그러고 나니까 지금은 맨날 이렇게 자꾸 보실 때마다 지갑은 내 앞에서 여는 게 아니라고 이러고 식사를 계속해서 대접을 해주시는데요. 건강의 은인이라고 하고 계십니다. 연세 드신 분인데 너무 감사히 지금도 잘 잡수고 계시고요. 이 동생 때문에 제가 제주도 왔습니다. 또 사실은 이것 때문에 메나텍을 알게 됐고 끊임없이 알려야 되는 사명을 더 이렇게 부여받았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제가 아주 사랑하는 동생이에요. 아주 노총각인데 44세인데요. 어제 결혼을 했습니다. 이때가 한 7, 8년 전일 거예요. 어떤 답도 없었어요. 궤양성 대장염이었고 너무 심해서 여자들 생리하듯이 그래서 기저귀를 찼어야 됐고 이게 약을 스테로이드를 많이 먹다 보니까 쿠싱 신드롬이 왔어요. 목에 막 이렇게 혹이 생기고 팔다리 가는데 배는 볼록하지. 하여튼 제 동생 얼굴 아니거든요. 근데 그 다운 증후군 아이들 보면 몰폴로지가 얼굴이 똑같아요. 어느 부모 밑에서 태어났어도 이게 쿠싱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시경도 하고 이 진단 받았을 때 진짜 심장이 뚝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치료법이 없다는 거 알았고 아산병원도 서울대병원도 두 군데를 다니면서 어떤 실험이라도 할 수 있을까, 임상 시험이라도 나오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어떤 다른 게 또 대안이 되지는 않을까라고 해서 다니기도 하고 했는데 늘어나는 건 스테로이드 약이었어요. 수십 알을 먹었거든요. 그걸 오래 먹다 보니까 연골이 다 녹아나서 이제 기어다니는 상황까지, 근육통도 너무 심해지고 막 이랬다가 원장님 통해서 듣고서 덴덴이 병원선 답이 없다 그러니까 일단 클린 하자 그러고 먹었어요. 2주 3주 동안은 막 싸웠어요. 전화기 들고. 너무 아프니까, 너무 후존처럼 너무 심하니까 진짜 좋아지는 거 맞냐 그러고 막 처음엔 얼르고 달래다가 아이고 버리라, 그냥 먹지 말고, 넌 너무너무 너를 위해서 하는 거지만 진짜 그렇게 힘들면 먹지 말고 버려, 그냥 놔둬 이랬는데, 누나 괜찮아 먹어볼게 하고 하더니 3, 4주가 지나면서 회복이 된 게요, 4개월 지나고 나서는 아주 깨끗한 상태가 돼서 여태까지 약을 먹질 않고 있는데, 클린을 하고 유지는 했지만, 어머, 요예요. 얘예요. 다른 애죠. 네, 다른 애예요. 그죠? 원래 얼굴에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은 진짜 대한독립 만세 이상으로 우리 집안에 경사했고 감사했는데, 저게 시작이었고요. 사실은 병원 안에서 오는 분들이 우리의 한계를 느끼고 당뇨나 혈압이나 통풍 때문에 또 고통받는 분들, 그런 분들 상담을 하면서 안내하는 게, 약을 하나씩 더 보태주고 팔로우를 하고 이런 경우보단 클린을 하고 안내를 했을 때 결과들이 너무 좋으니까, 그리고 꼭 클린이 아니어도 단품으로 먹으면서도 어떤 그 전에 먹었을 때의 변화보다 월등하니까 이제 알아가게 되고 또 알리게 되고 이런 상황이 되는데, 진짜 그야말로 건강을 나누는 일이구나, 선물하는 일이구나를 이제 몸소 느끼는 게 이런 임상을 통해서인 것 같습니다. 아까 흩날리는 세포를 보셨는데, 세포 표면에 이렇게 무수하게 많은 그 털들이 있으면서요, 그 털들을 구성하는 요소가 바로 앞에서 당영양소, 글리코 같은 말인데요, 그게 바로 글리코 영양소입니다. 8가지의 단당류거든요. 이게 합성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로는 합성된 것들이 있어요. 아주 접해본 뭐 히알루론산 같은 거, 여성분들은 병원 가면 그 물광 주사라 그래서 히알루론산 주사를 뻥뻥뻥 주사로 맞아요. 그러면 광이 나고 팽팽해지고 그러는데, 노화된 피부 진피 밑을 채워서 팽팽하고 그러는 게 그게 히알루론산이에요. 합성의 당 한 가지거든요. 그리고 연골 주사라고 하죠. 어르신들 무릎 주사, 그것도 당영양소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씩은 이제 시판이 되고 있고 병원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점차 알려드릴 건데요. 저런 8가지 요소를 온전히 자연에서 추출을 해서 담아서 우리한테 선물같이 온 게 바로 글리코 영양소의 대표 명사, 대명사이죠. 엠브로토스입니다. 엠브로토스 라이프인 거죠. 근데 이런 글리코 영양소들이 진짜 우리 몸하고 관련이 있어? 질병하고 진짜 저거 먹으면 해결이 될까? 의심이 되실 수 있잖아요. 내가 겪어보지 않고 주변에 알려서 반응을 보신 게 아니라면. 근데 이런 걸 75만 명에 대한 임상 시험을 통해서 이렇게 증명을 해냈습니다. 특허 자료 뭐 검증 받아서 보실 수도 있겠고요. 세포 진짜 부족하고 결핍이 됐을 때 다른 어떤 게 아니라, 약이 아니라 글루코 영양소를 채워줬는데 해결이 됐다라고 하는 걸 임상으로 내놓는다는 건, 영양적으로 이렇게 약이 아닌데 한 건 유일무이하죠. 믿으시면 됩니다. 너무 복 받으신 분들인데요. 세포 통신 오류, 세포 통신의 오류, 정보 전달, 신호 전달의 오류가 발생할 때 이걸 다른 말로는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합니다. 아까 면역이라는 건 나와 남을 구분을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면역 세포들은 나를 공격하면 안 되거든요. 나는 보호해야 되고, 나를 공격하고 해야 하는 어떤 것들을 없애거나 식균 작용으로 없애거나 방어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내 몸에 어떤 장기에 특정 세포들을 적으로 오인을 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조금 심하게 아주 얘기를 하자면 면역이 돌았다라는 말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죠? 내 가족을, 나를 공격하는 거니까요. 그게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근데 이런 자가 면역 질환, 당뇨병이 있지만 저거는 1형 당뇨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췌장에서 인슐린이 안 나와지는, 그리고 과면역 질환, 저면역 질환, 염증의 상태, 저면역, 면역이 낮은 상태, 과면역하면 면역이 너무 오버되는 상황이에요. 잘못된 면역이란 얘기지 면역이 높다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비염 같은 거, 알러지로 생겨지는 거, 이런 건 나를 해하는 균도 아닌데 꽃가루만 들어왔을 뿐인데도 면역이 아주 과하게 반응을 하면서 콧물 줄줄 눈물 줄줄 가려워지고 이런 상황들도 있죠. 제가 한 20년 비염을 앓았었게 됐거든요. 이렇게 따지고 보면 요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저면역 질환, 염증에 대해서 어떤 바이러스라든가 뭐 똑같이 계시지만 어디서 좀 독감이 유행한대라고 하면 저기서 소리만 들었는데 벌써 알아서 누워있는 분도 계시죠. 그리고 독감 걸린 분하고 막 재채기하고 콧물 나면서 대화를 하고 식사를 해도 나는 그냥 콧물 찍 한번 하고서 아무렇지도 않은 분도 계세요. 뭐의 차이일까? 면역의 차이인 거죠. 그리고 뇌와 관련해서 그리고 뭔가 불명확해서 확인되지 않은 수많은 질환들이 선천성 당화결함, 당화와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건 이미 입증이 됐습니다. 앞전 차트에서 앞에 사장님께서 강의하신 차트에서 세포 내에서 글리코가 만들어지는 5단계의 과정을 잠깐 지나가면서 보셨는데 그 부분에서 당화가 잘 돼야 이걸 제대로 극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차트이고요. 이런 글리코폼은요, 혈액형이 뭘로 구분이 될까? 여기 오시기 전엔 잘 모르셨을 수도 있어요. 그죠? 시약 가지고서 피 빼서 이렇게 연결되는 거 보고서 혈액형을 알려주는 건데, 그게 과연 어디서 혈액형이 구분이 될까? 적혈구 표면에요 붙어있는 당사슬이요, 촉수들의 조합으로 혈액형을 구분을 합니다. 이것만 아셔도 엄청난 상식을 아는 거죠. 근데 아이들이 보는 Y라는 그 Y 과학 거기에 나와 있기도 하더라고요. 인체 혈액형은 A형, O형, AB형 이렇게 되어 있는데 O형이 제일 단순해요. 그래서 뭐 우스갯소리로 그렇기도 하지만 A형, B형인 경우는 AB형은 저 둘 다의 당사슬을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복잡하다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과학적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인조 혈액을 만드는 이런 시대까지도 왔어요. 마지막 당사슬을 하나 떼고요. O형은 A형도 B형도 다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급할 때 계속은 아니지만 응급으로 수혈할 수 있는 인조 혈액을 만드는 단계까지 와 있는 엄청난 과학의 시대죠. 그리고 그 장기 이식 할 때 주적합성이라고 해서요, 어떤 조직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걸 볼 때도 이 당형양소가 관여가 됩니다. 놀라우시죠?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암 표지자 검사 있죠. 그 건강검진 할 때들 해보셨나요? 돈을 조금 더 주셔야지 하는데 종양 표지자 검사에 대한 거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 혈액을 뽑아서 검사를 하고 어디에 암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그 부분으로 정밀 검사 들어가는 것들 보셨을 거예요. 그죠? 주변에서들도 그렇고. 근데 그럴 때 혈액을 타고 돌아요. 근데 간암에 어떤 소인이 있대요. 췌장암에 있대요. 어딘가 암이 있다 그러면 그 암의 겉에 표면에 당단백질, 아까 촉수가요, 떨어져 나와서 혈액을 타고 돌게 됩니다. 근데 정상적이지 않은 거죠. 비정상적인 당단백질을 가려내는 게 종양표지자 검사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미 병원에서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난임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어요. 제 동생도 지금 엄청나게 늦게 결혼을 했지만 결혼 안 하기도 하고 엄청나게 늦어지기도 하고, 또 결혼하고 아기를 낳으려고 보면 본인의 의지가 아닌데도 너무나 힘들어하고 그런 고통받는 부부들이 많은데요. 산부인과 병원은 센텀에서도 많이 알리고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까지 앉아있기까지는 엄마 아버지가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셔가지고 건강하니까 지금 내가 태어나고 여기까지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자녀들이 후세대들이 이렇게 고통받는 경우가, 임신이라고 하는 게 진짜 옛날에는 정자가 센 놈이 빠른 놈이 들어가서 난자랑 결합을 하고 수정란이 되고 임신이 됐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우리도 말했어요. 너무 창피한 얘기인데, 이거는요, 아까 난자 제일 거대 세포죠. 제일 작은 세포 정자와의 조우는요, 당사슬이 하는 거예요. 난자가 선택을 합니다.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어쪽에서 난자가 나왔어요? 오른쪽에서 생산이 됐어요? 왼쪽에서? 어떻게 알아요? 냄새를 풍겨요. 난자 표면에서, 난항막에서. 그러면 그 냄새 수용체가 올챙이 머리에 있어요. 정자 머리에 있어서 찾아서 쫙 가는 거예요. 반대쪽으로 가는 건 뭐예요? 다 죽겠죠. 쏟아져 나오겠고, 들어가면 거기서부터 만들어지면, 거긴 혈관이 없잖아요. 정자 난자랑 만나서 그 안에서 계속 분열을 이루면서 나팔관을 통해서 자궁까지 와야 됩니다. 근데 나팔관 통해서 올 때 카페트처럼요, 이렇게 당사슬들이 빼곡히 있어요. 그러니까 해초들이 막 물 밑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수정란을 자궁까지 보내줘요. 근데 이런 당사슬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난관에서 자궁까지 가다가 중간에 걸려서 거기서 커져요.
그럼 옛날에 뭐예요? 그러다 많이 죽었죠. 자궁 내 임신. 그러니까요. 이게 수정이 되고 자궁으로 가고 자궁 내막에 그 안에 제대로 안착하게 하기 위해도 당사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점막에. 그렇지 않으면 흘러요. 수정은 잘 됐는데 그걸 뭐라 그러냐면 계류유산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너무나 많은데 그래서 난임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이렇게 정자와 난자가 조우하고 수정되고 건강한 태아를 건강한 아기를 출산하기까지도 너무나 중요한 요소라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다른 거 안 하고요. 클린만 하고 건강한 신혼부부들한테 결혼 전에 이런 클린을 통해서 몸을 만들고 글리코 베이비를 낳아서 내가 완전히 케어 못할 이제 100년 이상을 살 아이들의 건강을 챙기라고 그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그 임신 전부터요 아주 축복받는 아주 행복한 그런 부부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옆에서 한번 그 희열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고통받 안내를 했을 때 막 내가 임신한 것처럼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시험관 아기 하려고 대기하고 있다가 이 산부인과 선생님한테 안내도 받기도 해요. 검사도 물론 필요하니까. 그리고 안내를 하고 날짜까지 잡아놨는데 자연 임신이 돼서 아기가 태어나서 지금 한 달 반이 됐는데요. 너무너무 건강하고 예쁩니다. 너무 길어졌는데 어쨌든 이런 걸로도 고통받는 분들이 우리가 건강, 내 건강, 세포의 건강 여기에만 초점 맞출 게 아니라 다양하게 접목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이고요. 관절 연고 이거는 아주 제 경험이거든요. 관절 때문에 고통받는 분 너무나 많아요. 세포는 오장육부만이 세포가 아니거든요. 뼈도 머리카락도 피부도 다 세포니까. 근데 연골 저는 30대 후반에 중앙 반달 연골이라고 그래요. 가쪽에 양쪽으로 붙어있는 연골이 파열이 돼서 그걸 끌어내는 수술을 했어요. 그러고 나면 퇴행성 관절염이 상당히 빨리 오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40대 중반에 아니나 다를까 중앙연골이 또 파열되는 그런 상황까지 있었는데 그 연골에요 주 성분이요 단백 다당체입니다. 글리코 영양소예요. 그래서 뭐 맞아요? 연골 주사 맞죠? 그게 히알루론산이에요. 합성의 당입니다. 내 몸에서 재생이 되고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죠. 외부에서 주사를 맞아서 윤활제 역할을 하고 아프지 않게 되니까 치료구나가 아니에요. 아주 일시적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주기적인 시술을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근데 클린을 통해서 저는 효도 신발 신고 다녔고요. 그 병원에서 바퀴의자 앉아서 끌고 다니고 이랬어요. 원장님이 입만 있으면 되니까 그냥 의자 줄게 휠체어 사줄까 막 농담도 하고 그랬는데 너무 서러웠거든요. 근데 지금 구두 신고 다 뛰어다니고 이러는 게 글리코의 덕분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어깨 관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우리가 그 어떤 질병이라든가 그런 것만 생각을 하실까봐 삶의 질하고 너무나 관련이 많잖아요. 근골격계 질환들이 이런 부분들한테도 이게 실처럼 되어 있는 게 단백질이고요. 그 사이에 가닥들이 당사슬입니다. 당영양소가 많이 필요해요. 관절인 경우는 특히. 근데 내 몸에 쓰일 때가 많다라고 하면 하나만 타겟이 아니라 전시를 타겟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어떤 양이라든가 시간적인 부분이 좀 더 소요되는 거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혈관 질환 뭐 말해 뭐합니까 그죠? 혈관 질환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오장육부들은 어디가 아프고 문제가 생겨도 어디고 도망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젖줄처럼 뻗어있는 혈관을 통해서 영양소나 산소를 공급받아야지만 세포들은 살아갑니다. 그래서 당뇨 심하신 분들은 발 절단하는 거 보셨나요? 우린 수술하면서 툭 하면 던져주면 받고 이러면서 절단하고 그 환자들 아침 눈 뜨면 그냥 소독액에 담궈놓고 이런 과정들을 보고 당뇨 교육도 했었는데 너무 부끄럽게도 영양에 대한 칼로리에 대한 교육만 했던 게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어요. 그게 당뇨의 핵심이 아닌데 그죠? 어쨌든 혈관 건강이 무너지는 사례 뭘로 나오냐면 혈관하면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 모르겠는데 혈압이 높아 아니면 고지혈증이 있어 약을 먹어 난 이것만 있어 당뇨가 있어 이러는 분들 뭐예요? 혈관 안에 당사슬이 하나도 없는 것들인데요. 내 몸의 정맥 동맥만 표현을 한다면 맨 왼쪽의 그림입니다. 그래도 혈관이 핏줄이 전신을 다 감싸고 있지만 모세혈관까지 다 확장을 해서 그림을 그리고 사진을 찍으면 가운데 뻘건 핏덩이에요. 우리 몸은 그야말로 핏덩인데요. 저런 핏줄이 가야 되는 길들이 잘 뚫려야 됩니다. 50대면 진짜 말초의 50%는 막혔구나라고 생각을 하래요. 60대면 60%가 막혔구나라고 생각을 하라는데 별로 그렇게 생각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우리는 다 글리코를 안 이상 그렇게 안 될 겁니다. 근데 혈관 단면을요, 동맥혈관의 단면을 잘랐어요. 너무나 귀한 사진이에요. 저 안에 보시죠. 혈관도 세포거든요.
세포의 세 겹으로 동맥은 아주 질기게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저런 촉수들이 있습니다. 당사슬이 있습니다. 저게 하는 역할이 뭐냐면 혈압약, 왜 혈압 많이 높고 막 쓰러져서 응급실 가면 혀 밑에 약 넣는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런 것처럼 혈관 확장을 확 시켜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저런 그 당사슬이 제대로 있을 때 산화질소라고 하는 거, 그걸 활성화시켜서요, 혈관은 늘어나기만 해도 안 되고 줄어들기만 해도 안 되거든요. 탄력 있게 그걸 조절을 해야 돼요. 뭘 통해서요? 당사슬을 통해서요. 그렇게도 하고, 심장에서 막 혈액 펌핑을 해야 되는데 그 압력 때문에 혈관이 터지면 큰일 나잖아요. 병원에서, 재활병원에서 들어 누워 있는 분들의 한 50%는요 뇌혈관 질환, 심장혈관 질환 이런 거로 인해서 마비가 왔거나 이런 재활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너무 삶의 질이 떨어지고 가까이서 그분들을 보자 그러면 안타까워요. 약에 기대고 또 한 1년 이상 또 케어를 해야 되고 재활치료를 2년 이상 해야 되고 사회로 복귀하더라도 안전하지가 않은데, 그런 분들일지라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미리 하는 게 제일 현명한데요. 맨 왼쪽에 사진 보시면 똑같은 동맥의 혈관인데요, 뭔가 없어요. 털이 없어요. 그죠? 당사슬이 없는데 뭔가 때처럼 끼어 있죠. 저게 염증의 덩어리입니다. 저 환자는 뭐예요? 혈압은 당연히 높겠고 고지혈증도 있겠고 혈관 탄력이 없습니다. 근데 저 띠가 점점 굵어지면서 이렇게 대나무 안에 마디처럼 나오면 그런 걸 죽상경화 이렇게 얘기하죠. 동맥경화가 진행이 되는 상태입니다, 이미. 그래서 경동맥으로 보기는 하는데 저런 상태다 그러면 상당히 심각하죠. 혈관이 굳어져 있으니까 호수처럼 탄력 없이 그냥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손상된 동맥 혈관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진으로 보면 내 혈관은 저러지 않을 거야, 다 왼쪽에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아니다 하더라도 돌아갈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시간은 걸립니다. 그리고 호르몬 같은 경우 내 몸에 정보 전달하는데 아까 두 번째 요소로 말씀을 드렸는데, 호르몬들은 혈액 안에 분비를 하면 이렇게 요철처럼요 수용체가, 이게 당사슬입니다. 그죠? 그렇게 딱 표적기관에서 그 맞아줘야 그 기관의 역할들을, 세포의 역할들을 명령서를 제대로 받들어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만큼 구석구석에 영향 미치지 않는 부분이 없고요. 위부터 항문까지도 끈적끈적한 점막이에요. 그죠? 또 비뇨생식기계, 여성분들 질 쪽, 그리고 기도 쪽 이런 부분들도 다 끈적끈적한 점막으로 되어 있는데 그 점막들이 바로 다 당사슬로 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코 안에서부터 시작을 해서요. 그래서 이부터 음식들이 들어가고 그게 소화액이 나오고 위세포는 보호가 되고 위산이 나오잖아요. 그거 피부에 떨어지면 피부 탄다며요. 근데 위는 괜찮을까? 위벽이, 이 점막이 보호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위벽세포, 당사슬이 없으면 그게 헐어가지고 궤양도 오고 아까 앞에서 사진 보여드린 것처럼 뚫리기도 하고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되는데, 이런 걸 만드는 게 뮤신이라고 해서, 입안에 왜 뜨거운 거 먹다가 까지면 이렇게 보셨죠? 그런 게 입안은 좀 얇은 거예요. 근데 점점 밑으로 갈수록 두껍게 자리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세포가 보호가 되는 거죠. 보호하기도 하고 방어하기도 하고 하는 거고요. 소화기부터 헬리코박터 같은 거 검사하고 약 아주 독하게 먹기도 하는데, 헬리코박터랑 같이 사는 분도 계시지만 저게 있다고 다 암이 오는 건 아닌데요. 저만큼 약한 벽을 가졌다 그러면 전신에 당사슬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건강상, 면역상 문제가 있다라고 보아지면 되겠고요. 소장에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앞에서 시간을 많이 썼는지 어쨌든 영양소를 내 입을 통해서 열심히 먹었는데 소화하고 그다음에 소장, 대장을 통해 가면서 흡수를 해야 되는데,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소장벽이나 이렇게 영양소를 흡수하는 기관들이 제대로 그 영양을 인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 나는 위장은, 소화기관은 내 인체에 있으니까 내 거 같지만 사실은 체외거든요. 한번 뒤집어서 거꾸로 까면 밖이에요. 뚫려 있잖아요. 입부터 항문까지 한 10m 관이, 그 안에 점막들이 건강하지 않았을 때 외부와 내부를 연결하는 최전방이 깨졌다라고 보면 돼요. 그 영양이 흡수가 되어지고 장벽에서 그 안에 수많은 유해 물질들, 같이 살고 있는 유해균들이, 죽은 것들, 여러 가지들이 내 인체로 들어오지 않아야 되는데요. 저게 헐어있게 되면 다 뚫려갖고 이렇게 곰팡이가 살고 있죠. 뚫려 있어서 몸 안으로 유해한 것들이 다 들어와요.
저 밑에 뭐가 있냐면 혈관들이 무수하게 있어서 쑥쑥 빨아들이거든요. 그러고 나면 간으로 보내지고요. 간에선 해독을 해야 되는데 그게 부하가 걸리면 그 해독되지 않은 아주 오염된 독소들이 내 혈액을 타고 돌고 있습니다. 전신에 펼쳐 있는 혈관을 통해서. 그리고 내 혈관의 그 조직마다 세포마다 당사슬이 그걸 방어할 수 없는 그런 세포들로 되어 있는 데들은 공격받겠죠. 그게 뇌가 될 수도 있고 간이 될 수도 있고 피부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장하고 모든 건강은 연결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셀지에 이것도 3대 과학 저널의 하나죠. 이렇게 세포 표면에 곤충의 더듬이처럼 주변 환경으로부터 인지도 하고 알고 이러는 상황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은 암세포로 변하기 쉽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연계에 존재하는 식물들에서 어디 농장이 있어서 한 군데 재배하는 게 아니라 알로에만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하고. 근데 다른 것들은 자생하는 식물들 그래서 추출을 하고 그 추출 조성에 대한 것들로 특허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엠브로토즈 라이프인 거고요. 암세포들도 당사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종양 표지자 검사로 확인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고분지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암세포들이 자라나는 거 그리고 자라나고 전이 되는 과정에 당사슬이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거고요. Everybody, everyday. 암세포는 최소 5,000개 이상씩 우리 몸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암 환자가 아닌 건 면역세포들이 그 암세포들을 인지하고 파괴를 시킨다거나 식균을 하거나 이런 작용으로 인해서 내가 암 환자가 아닌 건데 면역세포들이 NK셀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면역세포들이 이게 암이구나라고 알아보는 그 손이요. 8가지의 당사슬 중에 크게 2가지가 제일 핵심적인 작용을 합니다. 퓨코즈와 만노즈거든요. 그 손이 없다 그러면 암을 못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나는 어제까지 암 환자가 아니었는데 오늘 진단받았으면 오늘 생긴 게 아닙니다. 최소 5년에서 10년 동안 자라온 거죠. 그동안 면역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던 거죠. 암인지 아닌지 몰랐으니까 분열하도록 그대로 뒀죠. 그래서 뭐 0.5cm다, 0.3cm다 하고 지금은 너무나 발전한 진단기술로 인해서 다 찾아내는데 최소 10억 개는 뭉쳐야지 암이다라고 확인하는 거예요. 그럼 내 몸에 계속 암이 자라는 상태로 면역이 상태가 되어 있는데 그 1cm짜리, 2cm짜리 지름인 거 떼냈다고 암이 다 사라질 걸까? 그죠? 면역세포들이 똑바로 앞으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치료를 병행함과 동시에 같이 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한 것도 인지를 하시고 안내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추신경계에도 신경세포를 싸고 있는 막, 이 뇌에는 기름이 한 60%가 돼요. 지방으로 되어 있고 꼬불꼬불한 그 안에 신경세포가 어마하게 들어있죠. 근데 신경세포들은 한번 손상이 되면 절대 회복이 되지 않는다. 이게 명제처럼 우리한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럴까요? 그렇지 않으니까 말씀드리고 있겠죠. 신경세포는요 붙어있지 않아요. 시냅스라고 사이에 틈을 띄우고 어마하게 가지를 뻗고 있는데요. 여기가 손상이 됐으면 가지를 다른 데로 뻗어서 연결할 수 있게 됐어요. 우리가 어딘가 손을 베어서 찢어졌어요. 그럼 피가 나죠. 그럼 모세혈관이 어딘가 끊어진 거죠. 단면이 있겠죠. 근데 그게 딱 붙들고 있으니까 아문 게 아니라 스스로 회복을 했는데 바이패스라 그래서 혈관이 다시 붙어져요. 그런 것처럼 신경들도 그렇게 가소성이라 그럽니다. 신경 가소성 때문에 가지를, 이게 죽은 가지면 새로운 가지를 만들어서 뻗어서 나가게끔 되어 있는 이 가소성을 늘리려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당사슬이 그만큼 많이 발달이 돼 있어야 신경세포도, 그럼 노화도, 뇌가 늙지 않는 부분도 이렇게 글리코가 관여를 하고 있다는 걸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파킨슨이라든가 알츠하이머라든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난 예외란 법이 전혀 없습니다. 예방하는 게 제일 좋은데 공부도 하시면서 내 몸도 이해도 하고 영양도 이해하면서 미리미리 좀 관리를 해나가시면 되겠고, 그런 어려움에 계신 분들도 회복을 하고요. 더디 진행되게 하게끔 하는 거,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 또한 병원에서 주는 약이 처음엔 드는 것 같지만 안 들어서, 저는 파킨슨 환자분들도 약을 3분의 1로 줄여서 지금 드시고 계신 장로님도 계신데요. 백병원 다니면서 3개월 드시고서 3분의 1로 줄였어요. 걷는 게 안 되고 이 임상까지 얘기하면 너무 기니까 어쨌든 신경계에 너무나 중요한 역할들을 한다. 글루코의 기능을 요약을 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세포 간의 통신,
항체 작용과 유사하게 작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글루코만 많이 먹어서 혈액 타고 도는 영양소들이 많다 하더라도 그 역할을 해내는 부분입니다. 너무나 놀랍죠? 이거는 10가지의 아주 핵심적인 제목으로만 안내를 하지만 하나하나 카테고리로 들어가면 또 놀라울 만큼인데요. 원론은 그렇습니다. 내 몸은 세포로 되어 있고 세포들이 제대로 된 구조와 기능을 해나갈 때 그 세포로 된 내 인체가 비로소 건강하다라고 하는 부분만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런 걸 한꺼번에 밀도 있게 짧은 시간에 효과를 보게 하는 그 부분이 바로 클린이라는 건데요. 클린을 또 안내할 시간은 앞으로도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으로 가는 공통 경로, 염증은 너무나 필요한 거거든요. 균이 들어왔으면 싸우는 걸 염증이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걸 만성염증이에요. 최소 6주가 지난 거, 길게는 6개월이 지난 걸 말씀드리는데, 그런 염증들이 반복이 될 때 나이가 들면서 혈액 검사를 하면 어딘가인지는 모르지만 염증 수치는 높아요. 혈액만 뺐잖아요. 그 혈액 어디 가고 있어요? 내 전신을 돌고 있죠. 다 영양이 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항염 작용에 아주 탁월한 부분이 글리코 영양소인 거고요. 그걸 제대로 아까 드시면서 효과를 발휘할 방법 클린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예전에는 뭐 이게 식사를 굶는 게 아니에요. 애기들 엄마 젖만 먹고 분유 먹어도 쑥쑥 크고 변도 잘 보고 그러죠. 영양이 제대로 들어가면 내 생명 활동의 생체 아주 활력은 넘치고요. 지방은 빠집니다. 다이어트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거든요. 내 세포를, 내 몸의 자연 치유력을 극대화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는 거, 건강한 상태로 되돌리는 프로그램이 클린인데 한 번쯤은 겪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경험을 바탕으로, 산 경험으로 진짜 건강을 나누고 선물하는 그런 일들을 해나가셨으면 좋겠고요. 하다가 지금 30분 9시 반까지는 맞춰야 되는데 오늘 듣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조금 더 개론적 하나씩 들어가서 설명드릴 시간들이 또 있을 겁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